네, 개장됐습니다. 개장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자, 개장 후 흐름들요. 아까 시간 외로 강세로 마감했던, 어제 시간 외로 강세를 어제 2차 전지들이 시간 외로 대체로 다 강했어요. 근데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 강세 출발하고요. 캠트러스 강세 출발입니다. 캠트러스에 관해서는 제가 그 리포트, 사실 제가 일요일 리포트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어제 올릴 걸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리포트 만드니까 틈나실 때 한번 들어가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장주에 시간 되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다들. 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잘 되시는 게 제일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막 항상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지만 여러분이 잘 되실 때 제가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이 참 별로 없습니다. 그죠? 주식 투자란 게 참 환하게 웃을 날이 1년에 며칠 안 됩니다. 그 주식 투자, 뭐 사업이 다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세비캠,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를 숨고르기 하고 에코프로비움 역시 어제 좀 무리했죠. 자, 대주주는 나노신소지 이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지금 많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쪽이 그랬고요. 지금 하이브는 큰 폭 하락하고 SAM은 아침에 VA 걸리나요? 그다음에 YG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서 엔터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를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의원님 프레임님 아시겠지만 제가 엔터 주주는 YG를 추천드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YG 시가총액 1조가 좀 싸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디어유가 SM 계열사니까요. 또 저렇게 하니까 움직이는군요. 자, 오늘 또 외국인들이 하루 단위로 매일매일 지금 변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변화를 보일지. 양시장은 약보합 출발입니다. 네, 윤영님 산행 가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날씨는 참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한번 춥다네요. 자, 하이드로리튬 강세네, 어반리튬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제가 기업 내용은 워낙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제가 자, 시가총액을 좀 보십시오. 항상 네, 하이드로리튬 지금 5,800억이거든요. 그럼 아직 코스닥에 지금 그 2차 전지 소재들이 업체들이 100억대 정도 매출하면 1조 5천억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하이드로리튬이 5,800억이 굉장히 싸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지금 반도체가 죽을 수고 있지만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우리 2차 전지가 그만큼 성장했거든요. 2차 전지 자동차도 여전히 잘하고요.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이브 사태도 좀 적절하게 서로 타협을 해서 우리 K-팝이 지금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상처를 안 입었으면 좋겠네요. 자, SAM은 지금 15만 원에 바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덕산 데코피아가 좀 빠지고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좀 고만고만합니다. IT 쪽은요, 요즘 일본의 그 이비덴 신코 이런 주식들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좀 PCB 기판 관련주들은 일본 주식들은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인탑스 이런 거 오르는데 삼성이 지금 갤럭시 A 23이 잘 팔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 다음에 게임주들 보면요. 컴투스가 좀 강세네요. 그 외에는 고만고만합니다. 위메이드 여전히 어제는 제가 그 미러 M 동접자가 어제보다 18만을 돌파하더라고요. 지금은 서버 점검 때문에
서버 점검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메이드가 괜찮습니다.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위메이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회사가 좀 제대로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엔터는 SM을 15만원 근처 갔고 하이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SM 관련 키스트 SMCNC 일제히 오르는데 옆에 키스트나 SMCNC 이런 거는 오늘 좀 팔아버려야죠. 이거는 뭐 제가 그거는 의미가 없다 싶고요. 오늘은 루트로닉 어디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반등하네요. 조선주 고만고만하고 혈강은 요즘 업황이 괜찮습니다. 다음에 방산주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보면요. 쉘 메이커들이 소폭 플러스고요. 오늘 에코프로, 뱀 에코프로 이쪽은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엄청 판 거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숨고르기 할 때도 됐고요. 오늘은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강하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배터리에서 리튬이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외에도 전웅 박사의 특허를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수산화 리튬 말고도 탄산 리튬, 그 다음에 염호, 네, 폐배터리 전방위적으로 특허를 다 보유하고 있어. 제가 볼 때 워커홀릭입니다. 그래서 부문에 의하면 그분은 그 라꾸라꾸 침대 공장에 갖다 놓고 그 숙식을 한다 그러시더라고. 그 정도로 뭐랄까 워커홀릭이고 뭐랄까 자기의 목표를 달성해서 좀 뭐랄까 좀 입신양명이라면 좀 유치한 표현이고요. 어쨌거나 자기의 그동안의 노력에 어, 명성을 얻고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고자 막 그런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밑에 직원들은 참 힘들겠죠. 사장님이 막 퇴근도 안 하고 야전 침대 주무시고 매일 그 한 달에 한 개씩 특허가 지금 계속 지금도 낸다고 하니까 대단한 분이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많아서 우리나라 에코앤드림 자, 에코앤드림도 어제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그제도 설명드리고 캠트로스는 제가 리포트 올려 시간 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 주식들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그 장중에 이런 관련주들 쭉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건설주 뭐 고만고만하고요. 네, 바이오 고만고만하고요. 자동차 고만고만. 이번에 보험사들도 배당 잔치를 벌이니까 정부에서 뭐라 그랬죠?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이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잘해서 돈을 벌면 괜찮은데 무자비하게 네, 부동산으로 막 대출을 마구 해가지고 그 대출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욕을 들어도 좀 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오플로우도 그래서 이런 종목 어떻게 제가 이오플로우도 뭐 우리 정현이 프로에 이제 추천주로 설명을 주는 메드트로닉이라고 해서 설명드리고 우리 방송 때도 설명 많이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재료가 계속 있는 종목들은 움직인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쪽은 뭐 빠지더라도 좀 조정받을 때도 됐죠. 그래서 좀 빨리 대응할 종목 빨리 대응하고 자 여기서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은 워낙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영상도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조금만 내셔가지고 다만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어, 저를 참 뭐랄까 좀 유치한 말씀입니다만 참 높이 평가하시면서 하 대표의 그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쪽에서 리튬에 관한 수산화 리튬에 관한 영상을 제 본인이 3번 돌려봤다 하더라고. 3번 돌려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됐다고. 공부한다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참 뿌듯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정도로 돌려보셔야 이해가 될 정도로 리튬은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자, 이제 신흥 SEC 상신 EP 자, 제가 여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자, 신흥 SAC, 상신 EDP 저런 종목들을 움직이는데, 네. 자, 장중 핫 종목입니다. 종목이라기보다는 자, 업종 테마 분석인데요. 네, 장중 핫 종목입니다. 배터리 이렇게 변화 핵심 수혜주 요거를 제가 오늘 올려드린데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의 배터리 업계에는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 기술도 초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어느 누가 뭘 했다 해도 아직은 확정된 건 없다. 기술들은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우리가 삼원계 NCM이나 NCA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LFP 배터리는 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기술이란 그렇게 말할 건 아니죠. 기술이 어떻게 서로 발전하느냐 경쟁인데요. LFP 배터리가 장점은 가격이 싸다. 그런데 요즘 셀투팩 기술이 이것도 지금 초기 기술입니다. 이게 뭐 완성된 기술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밀도가 낮은 부분을 상당히 개선했다. 그래서 C2P 기술이 나오면서 모듈들은 셀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고 그럼 더 멀리 간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 단점은 충전해서 멀리 못 간다 하는 점이고 온도가 기온이 확 떨어지면 확 줄어든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대신에 가격은 싼데 셀투팩 기술로 인해서 좀 에너지 밀도 부분은 보완하면서 지금 LFP 배터리가 중국만 쓰고 있었는데 LFP 배터리가 작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죠. 27%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삼원계는 조금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SK 온도 좀 있다가 네, SK 온도 LFP 배터리 곧 발표한다. 국내에도 LFP 배터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LFP 배터리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득을 보느냐? 어쨌거나 저쨌거나 LFP 배터리는 삼원계 대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충전 시간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네, 음극재하고 고성능 전해질 여기 중요해서 관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음극재 쪽이 최근에 움직였던 부분이 네, 그래서 그 지금 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리콘 첨가물을 대주전자재료로부터 공급받고 있고요. 삼성은 중국의 BTR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SK는 SK 머티리얼즈로 공급받고 있고 최근에 대주전자재료가 움직였죠. 다음에 분산 CNT라는 게 이 섬유거든요. 이게 잘 엉킵니다. 특성이. 그래서 안 엉키도록 하는 분산 기술이 뛰어난 나노 신소재가 요즘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가 LF 배터리 하면 움직이는 게 그런 이유고요. CNT를 직접 만든 멀티월 CNT를 제이오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해질은 후성 같은 범용 전해질이 아니라 F 전해질 같이 고성능 고기능 좀 비쌉니다. 그래서 요거는 첨보가 대표적이고요. 캠트로스는 전해질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비중이 늘어나면 앞으로 머리에 담아 두십시오. 이런 종목 음극재와 전해질, 첨보 같은 주식이 최근에 움직인 이유가 이거구나. 그 다음에 원통형입니다. 지금 대부분은요. 파우치형이 대부분입니다. 파우치형이 제일 1등이고 그 다음에 각형이었는데 원통형은 테슬라만 썼습니다. 테슬라만. 근데 이제는 원통형이 4680이 나왔어요. 4680. 이게 뭐냐면 지름이 46mm죠. 4.6cm. 이게 길이가 80mm. 이게 원통형이. 요게 이제 원통형의 단점 뭐냐? 앞에서 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빈대가 많아요. 여기 이런 게 해서 좀 원통형은 별로다. 원통형은 없어질 거다. 그런 의견도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고 또 하나가 원통형은 대량 양산이 가능합니다. 대량 양산이.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통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테슬라만 했다가 스텔란티스라든지 그래서 우리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가 원통형 배터리 이제 LG화학도 이제 본격 양산하겠다고 나선 거고 삼성 SDI는 원래 공구형으로 원통형 배터리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통형 배터리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삼성 SDI와 관련이 있는 게 신흥 SEC
상신 EDP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원통형 하면 상신 EDP가 이제 더 득을 봅니다. 신흥 SEC보다는 상신 SEC가 EDP가 더 유리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더구전자가 앞으로 캡 어셈블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뭐 얘기만 나오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신흥 SEC 상신 EDP가 특히 오르는 이유를 아셨죠? 그렇습니다. 이걸 아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십니다. 상신 EDP 같은 게 최근에 신흥 SEC보다 예전에는 오르면 신흥 SEC가 더 올랐는데 상신 EDP가 오르는 것은 이런 이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동끄러무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애청자님이 정말 잘 되시기를. 제가 30여 년 주시장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모, 여성분 탈모도 제가 봤다고. 시성해서 막 헛소리하면 정권사 앞에 돌아다니는 분도 봤고, 뭐 자살했다는 얘기도 많죠. 저는 객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여성분도 봤으니까. 주식 투자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업 중에도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업입니다. 1년에 우리가 웃을 날은 별로 없습니다. 주식이. 근데 참 좀 활짝 우리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으로 우리를 활짝 웃게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웃는 배경, 우리의 청자님은 이제 다 아시죠? 우리 하 대표가 네, 이게 그냥 뭐 차트나 보고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작년에 추석에 다시 한번 제가 옛날 얘기를 해드리면요. 작년 추석에 참 담담했거든요. 담담했는데 시장이 엉망이었잖아요. 추석에 또 연휴 때 제가 또 뭔가 한번 파고들까 재작년 추석 때는 위메이드를 제가 파고 들어갔었는데 작년에는 머스크란 이 천재가 머스크는 엄청 공부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 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스크에 비하면 엄청 공부한 사람이 수산을 좀 정제를 꼭 집어서 라이센스 투 퍼린트 머니다. 이걸 기사로 봤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이건 수산의 리튬 정제가 뭐지? 제가 사실 그때는 수산의 리튬이 참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 야, 이걸 내가 안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수산의 리튬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어디선가 뭐 전웅 박사가 어떻고 뭐 하이드로 리튬이 어떻고 이러더라고. 그때는 하이드로 리튬이 코리아에 쓰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됐다. 야, 그때 주가가 이미 네, 주가가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상태였어요. 이게 쭉 올라 뭐 M&A 했대. 그래서 주가 이리 올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됐다. 뭐 이런 건 한두 번 봤냐. 내가 뭐 남의 오른 주식 뭐 내가 설거지 해줄 일이 있어? 그렇지만 제가 또 제가 지적 호기심이 있으니까 근데 조사는 계속 해봤죠. 조사를 계속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있구나. 이 전웅이라는 사람이 완전 포스코에서 리튬 추출 사업을 총괄했던 근거가 있는 사람이구나. 특허도 만만치 않구나. 이걸 내가 함부로 평가절하할 게 아니구나 해서 사실 이때 우리 정연분들한테 추천드렸었죠. 이때 한 11,000원 정도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하 대표가 왜 저러지? 그땐 장도 안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몇 배가 오른 주식을 왜 추천하지?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쭉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꽃이 안 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도 저는 그랬어요. 그런 얘기 그만하고. 그랬다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특히 거기다가 IRA법이 등장을 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시대가 이걸 만들어주는구나. 만약에 IRA법이 없었더라면 뭐 수산화 리튬 그래 좋은 기술로 뭐 개발했다. 뭐 좋지. 하지만 또 시장에서 이 고객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거를 쓰고 왔는데 중국 거를 잘 써왔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거 한번 써보세요. 하면 쓰겠습니까? 쉽게? 뭐 물론 중국에서 그
가격 협상력을 높여서 이제 검토는 하겠죠. 그래도 급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IRA법이 딱 나와가지고 야 중국 거 쓰지 마 이래버리니까 이제 양극재업체 난리가 나버린. 그래서 제가 그걸 IRA법을 보면서 야 이건 시대가 만들어주는 일이구나. 물론 우리나라가 탈중국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참 나쁜 나라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보면 그 구소련이라지 고소련의 그 국가들이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이런 데 독립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K9 자주포도 사갔지만 러시아 제재 제일 먼저 강력하게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군인이 한 17,000명, 7,000명밖에 없는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이 그렇게 강합니다. 구소련 시절에 너무 러시아가 구소련이 그 착취를 하고 마치 어? 그 식민지 다루듯이 하는 바람에 그래서 참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벌을 받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참 신장 위구르니 막 주변 나라들 괴롭히고 막 어휴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의존도가 지금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수출 비중이 지금 2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중국 의존도를 확 낮추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시급한 일이었는데 잘 됐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하이드로이즘 처음에 코리아에서 얘기할 때 아, 저리 가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고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진짜 호기심이 있어서 또 머스크가 고맙죠. 머스크가 또 그렇게 하니까 저 천재가 저런 말을 하는데 내가 뭐 저만큼 천재는 안 되더라도 공부는 해봐야지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 카페 그런 내용이 다 제 카페 다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업종 테마 분석에도 조사를 많이 해놨고요. 이런 것들 이미 작년 11월 이럴 때 다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에도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 하이드로 리튬, 현저한 미래 이런 자료들 2까지 제가 계속 했으니까 이거 틈나시면 화장실에 앉아서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또 읽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아, KF3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99인 솔브레인보다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은 거래가 너무 안 돼서 99님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동그래 미국이 나중에 한국 2차 잘 나가는 그냥 구역만.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 배터리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 핵심은 이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우리가 여러분 그 호떡집 가면요. 호떡을 정말 기기적으로 맛있게 잘 굽는 분이 있잖아요. 또 어떤 데는 그 경력이 안 된 분은 되게 그 밀가루도 두껍고 안에 그 설탕도 적게 들어 맛없는 호떡 하는 사람도 있죠. 호떡 터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겁니다. 얼마나 노하우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디램에 목을 매는데 이게 과연 그 가치가 있어? 이런 얘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메모리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또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데 디램이나 메모리 디램 만든다고 해서 뭘 엄청난 일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이 디램을 공급 안 해주면 자기들이 원시시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메모리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메모리 자체가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인텔이 메모리를 하다가 메모리를 접은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메모리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뒤늦게 왜냐 지금 메모리는 옛날에 우리가 256K 이럴 때는 막 일본하고 우리가 경쟁을 할 만했는데 지금은 너무 미세화돼서 따라오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효율성이 낮은 투자인데 중국이 지금 한다고 하는 건 참. 그 다음에 배터리도 마찬가지. 배터리도 노하우가 생산 노하우가 중요해요. 배터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수율을 높이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한민족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빠릿빠릿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함부로 하기가 좀 힘든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참 빨리 정확하게 하는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지금은요, 제가 그 해외 유튜브들 보면, 국가 간의 차이가 옛날에는 뭐 별 차이가 없었는데 기술이 다 고만고만한, 근데 IT가 발달하면서 지금은 국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요, 깜짝깜짝 놀래는, 우리는 뭐 저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민님, 그래서 희정님, 태희님 다들 축하드리는데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오늘 급등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충분히 예측은 가능한 뭐 공급 계약, 아까 제가 다 예측해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에코프로 BM과 뭐 5만 톤 공급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 게임 끝이죠. 장기 공급 계약했다. 지금 뭐 금산 공장이 3,600톤인데 5만 톤이 어디서 나옵니까? 미래죠, 미래. 지금 또 그렇다면 저 조만간 제2공장도 지금 뭐 종토방에서는 이 새만금 3단에 한다는데, 새만금에는 뭐 덕산, 데코피아, 첨보, 성인 하이텍 엄청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만 톤 한다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났는데요. 언론 5만 톤 이거 하면 아마 올 상반기 2분기에 착공하면 내년 하반기는 24년 하반기부터 한 5만 톤이면요. 지금 가격으로 수산화 리튬만 보더라도 5조입니다. 5조. 톤당 한 1억 하니까요. 근데 제가 수산화 리튬은 리튬 화물의 가장 기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 가지고 하시는 리튬 화물이 훨 비싼 게 많아요. 그런 걸 하면 이걸로 한 7조 정도 돈 매출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기껏해 지금 다 첨보가 제일 많아요. 첨보가 한 2천억 정도 나거든요. 첨보가 근데 시총이 지금 2조 6천억 아닙니까? 첨보가 지금 2조 6천억이거든요. 이게 지금 첨가물 2차 전지 첨가물 전해질 이런 거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합니다. 연간. 그걸로 지금 시총이 2조 6천억이거든요. 나머지 대주전자 재료는 나노 신소재 1년에 한 200억 합니다. 200억. 네, 제이오는 한 100억 정도 하고요. 지금 근데 미래 성장성이 다 지금 주가에 반영돼 시총이 막 1조씩, 2조 5천억씩 하는 거죠.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가.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이 잘 돼서, 야, 우리 중소기업이 이래 획기적으로 커질 수 있어. 대기업만 회사가 아니야. 중소기업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창업을 해서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참 뭔가 도전의식이 강하잖아요. 그게 가장 일본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일부에서는 아까 배터리 업계 변화, 배터리 업계는 지금 LFP 배터리하고 원통형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주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러블리엘스님, 널 보고 계셨군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오수서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충분히 큰 꿈을 가질 만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 정회원님들은 작년에 이미 우리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특히 하이드로리튬을 작년에 상반기에 주식 투자 손실은 다 찾으셨는데, 물론 또 12월 이후에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목표는 그동안 주식 투자에서 이런 손실을 다 찾자입니다. 꿈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이런 첫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2, 3년 내 코스닥의 시가총액 사기 종목을 차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왜냐면 에코프로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옛날에 에코프로 회장님이 예전에 LG 화학에서 양극재 라인 그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그 8억 주고 샀는데 그걸 100억 주고 샀다고 또 뻥쳐가지고 투자자들한테 30억 유치하고 이래가지고 사기로 고소당하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런 일을 겪으면서 10여 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서 결국 지금 에코프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입지제적인 인물이시죠. 처음에 에코프로도요.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네, 근데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들이 뭔가 하고자 할 때 사업은요 하면 열의 아홉은 망하거든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사업은 10개 중에 1개 성공하면 돼. 그래서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박수를 쳐주자.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제2의 에코프로비엠, 제3의 에코프로비엠 이런 회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1위가 됐는데요. 자, 그럼 1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